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 장교가 공식 석상에서 한국군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군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한 가지 행동이 무엇이었길래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걸까요? 전쟁보다 더 강한 그들의 메시지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리처드슨입니다. 41세, 미 해병대 출신으로 현재는 나토 합동작전본부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나토 주관, 다국적 군사 전시회 및 전략 포럼에 참석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맑은 가을 하늘이 인상적인 날이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행사장 내부는 각국 군 관계자들의 열기로 뜨거웠죠. 저는 여러 나라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한국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한국군은 최근 많은 투자로 장비는 좋아졌지만 정신력과 실전 감각은 아직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머릿속에서 한국군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실전 경험이 부족한 군대였으니까요. 행사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뒤로 물러서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맹국임은 분명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바가 별로 없으니까요.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석인 유민재 대령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만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슨 중령, 그런 평가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가요? 유민재 대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실전 경험이죠. 미군은 수십 년간 실제 전장에서 검증됐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저는 약간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평화 시기에 훈련만 잘했을 뿐 실전에서 증명된 바가 적습니다. 공개 석상에서의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 대표들도 관심을 보이며 우리 토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다른 장교들은 표정이 굳어졌지만 유민재 대령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하지만 전투력 평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민재 대령의 말투는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전이 모든 것을 증명하죠. 한국군은 멋진 퍼레이드와 세련된 장비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군대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제 경험과 미군의 우수성을 근거로 주장을 펼쳤고 유민재 대령은 차분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 미군의 위상은 확고했으니까요.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유민재 대령은 깊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말 없이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논쟁에서 이겼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죠. 하지만 곧 열릴 국가별 전략 군사 시연회에서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논쟁이 있은 후 저는 다른 참가자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몇 미군 동료들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이클, 아까 한국군에 대한 발언이 좀 과했던 것 같은데. 존슨 대위의 말에 저는 웃음으로 대응했습니다.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 한국군이 첨단 장비는 많이 갖추고 있지만 실전 경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동료들 표정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윌슨 중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넌 한국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그의 말은 마치려다 말았습니다. 멀리서 유민재 대령과 한국 대표단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지만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유민재 대령은 우리 그룹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행사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저 사람 대단한데. 제 옆에 서 있던 존슨 대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저렇게 침착하게 행동하다니.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는 거겠지. 사실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민재 대령의 마지막 말, 우리는 보여주는 군대입니다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가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흥분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유민재 대령이 뭔가를 지시하고 다른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접근하자 대화를 멈추었고 유민재 대령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만 어딘가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리처드슨 중령, 곧 시작될 국가별 전략 군사 시연회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유민재 대령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각국의 최신 전략과 기술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저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유민재 대령의 말에는 어떤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군대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침착함은 어떤 예상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주변의 다른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나토 장교들은 한국군의 최근 장비 현대화와 혁신적인 군사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장교들도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죠. 한국은 최근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개발 등 독자적인 방위산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어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사훈련은 상당히 실전적이라고 들었어. 독일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자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군에 대해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곧 털어버렸습니다. 결국 장비와 훈련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 경험만큼 군대를 단련시키는 것은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유민재 대령의 차분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내일 보여줄 것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가올 시연회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참가국들의 군사 역량과 배경 정보를 담은 두꺼운 책자를 넘기다가 한국군 관련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전날의 논쟁 때문인지 한국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읽어내려가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군의 해외 파병 실적을 보고 있자니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전 경험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7,000명이 파병되었고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화 유지, 재건 사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현지인들과의 관계 구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다산 부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활동하며 1,200건이 넘는 민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위험 지역에서 주민 보호와 재건 사업을 병행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진압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21차례의 해적 퇴치 작전과 수많은 구조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해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례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실전을 겪은 군대인데 저는 자료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작전들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규율과 효율성이었습니다. 전사자가 거의 없으면서도
임무 완수율이 매우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에서 저는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UN 평화유지군 PKO 작전에서 한국군은 2021년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었고, 특히 남수단, 레바논 등 위험 지역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건 몰랐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군과 같은 대규모 전쟁 경험은 없을지 몰라도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전 경험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군의 특수작전 부대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특전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으며 특히 대테러 작전과 인질 구출 훈련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유민재 대령에게 한 말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 한편에서는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군의 경험과 비교하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윌슨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 시연회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준비됐나? 윌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곧가지. 저는 대답하며 자료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의 시연이 기대되지 않아? 윌슨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다고 해. 내가 어제 그런 발언을 했으니. 윌슨의 말에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기대해 볼 만하겠군. 저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제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머릿속으로 읽었던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군은 분명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전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군대라고 했던 유민재 대령의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나토 국가들의 시연회가 먼저 예정되어 있었고 한국은 후반부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시연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졌습니다. 시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것은 독일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신 드론 전술과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펼쳐졌고 발표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였습니다. 그들은 VR 전투 체험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관중 중 몇 명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정교한 촉각 피드백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훈련 효율성을 높이는지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장 분석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전술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었죠. 발표자는 이 시스템이 미래 전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시연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결국 군대는 전장 적응력이 중요한 것 아닌가. 미국의 시연도 화려했습니다. 우리는 무인 전투 시스템과 최신 스텔스 기술을 선보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작전 능력을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막, 정글, 도시, 극지 등 어디서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군의 능력을 자신감 있게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바로 앉아 집중했습니다. 유민재 대령이 무대에 올랐을 때 그의 표정은 전날과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군복 차림이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장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인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다른 국가들의 화려한 시연에 비해 한국의 시작은 너무 소박해 보였습니다. 주변의 관중들도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관심을 잃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유민재 대령은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이나 장비를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회의 시작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보여줄 겁니다. 한국군의 정신, 그 바탕에 깔린 역사와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무대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둠 속에서 깊은 울림이 퍼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전통 북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깊은 리듬으로 시작되어 점점 빨라지며 강렬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행사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무대 위로 희미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복 차림의 군인들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전통 악기가 들려 있었고 북소리와 함께 장중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군사시연회에서 전통 공연을 보여주는 걸까요? 하지만 곧 그 의문은 해소되었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무대 뒤쪽에서 현대식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동기화된 동작으로 군사훈련 시범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군사 동작이 어우러져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한국군의 실제 작전 기록 영상이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남수단, 다양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군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신뢰를 쌓아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에서 학교를 세우고 의료 지원을 하며 식수를 제공하는 모습, 그리고 동시에 엄격한 규율과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읽었던 자료들이 영상으로 펼쳐지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공연과 영상이 어우러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한국군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실제 성과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관중들도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무관심은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고 행사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공연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전통 북소리와 함께 시작된 공연은 이제 한국의 다양한 전통악기들이 어우러진 웅장한 음악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야금, 대금, 장구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전쟁의 함성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대 위로 빛의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점차 선명해지면서 특수 조명으로 만들어진 태극 문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에 한복 차림 군인들이 그 빛 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전통 무예인 태권도의 동작과 현대 군사훈련 동작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역동적인 공연이 펼쳐지는 동시에 대형 스크린에는 실제 한국군의 해외 파병 활동 영상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말리아 해적 진압 작전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필압된 선박을 구출하는 과정이 마치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단 한 명의 인질도 다치지 않게 한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 그때 무대 위로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빛점 하나였는데 순식간에 수십 대의 드론이 행사장, 천장에서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드론들은 실제 전술 대형으로 움직이며 정찰, 공격, 방어 패턴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통 음악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독일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관객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한국군의 시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어서 무대 중앙에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부터 현재까지 한국군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시각적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했던 모습에서 시작해 점차 자립하고 발전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방산 기술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이 가진 독특한 경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항상 실전에 대비해야 했던 긴장감,
징병제를 통해 전 국민이 군사훈련을 받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특별한 군사 문화가 설명되었습니다. 한국군의 강점은 단순한 장비나 기술이 아닙니다. 유민재 대령의 목소리가 음악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위해 싸우며 동맹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무대 위 스크린에는 한국군이 참여한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등에서의 활약상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맹호 부대가 보여준 용맹함,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가 보여준 인도주의적 활동, 아프간에서 다산 부대가 보여준 재건 지원 활동 등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전날 제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과대평가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미군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강점을 발전시켜 온 군대였습니다. 시연의 클라이맥스는 한국 특수부대의 실전 훈련 시범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검은 복장의 특수부대원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격투술과 무기 다루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칼, 총, 맨손 격투까지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통제되면서도 치명적인 위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동작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정신력, 집중력, 그리고 헌신이었습니다. 시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잠시 후 무대 중앙에 하나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 작은 불빛 주위로 한복 차림의 군인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민요 아리랑이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작은 촛불과 그 주위의 군인들,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노래, 그 모든 것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군의 정신은 화려한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노래가 끝나고 다시 조명이 켜졌을 때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감동에 젖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유민재 대령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 담긴 자부심과 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연회가 끝나고 휴식 시간, 로비에는 흥분된 대화가 오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군의 시연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멋진 쇼였지만 결국은 쇼에 불과합니다. 벨린 대령이라는 나토 측 인물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퍼포먼스일 뿐, 실전은 얘기가 다르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는 제가 똑같은 말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민재 대령과 한국 대표단이 로비로 들어오자 벨린 대령은 그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멋진 시연이었습니다만 실전 경험이 부족한 군대가 이런 화려한 쇼로 가려질 수는 없지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유민재 대령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벨린 대령,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 자신도 놀랐지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특전사와 함께 작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유민재 대령의 눈에도 약간의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네이비실 못지않았습니다.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전에는 그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질 구출 작전에서 그들이 보여준 정확성과 판단력은 놀라웠습니다. 벨린 대령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한국군을 비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명령을 따르는 군대가 아니라 왜 싸우는지를 아는 군대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항상 큰 그림을 볼 줄 알았고 임무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민재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리처드슨 중령,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벨린 대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투력은 총구 끝이 아니라 기억과 신념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국군은 항상 왜 싸우는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동맹국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벨린 대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군은 독특한 상황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윌슨 중령이 말을 보탰습니다. 항상 북한의 위협 아래 살았고 그래서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죠. 이것은 다른 나라 군대와는 다른 점입니다. 대화는 점점 더 한국군의 독특한 강점에 대한 논의로 발전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속도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군의 해외 파병 경험에서 나온 특별한 노하우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군을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군대의 강함은 단순히 전쟁 경험의 양이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유민재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슨 중령, 내일 있을 마지막 행사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한 손님이라면?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미군 용사입니다. 그분이 우리 시연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유민재 대령의 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을 되새겼습니다. 한국군의 시연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 문화,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들이 걸어온 길과 이루어낸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의 행사가 어떤 것일지 기대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행사가 열리는 대강당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에는 특별한 설치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전쟁 당시의 군용 텐트를 재현한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행사 시작을 알리고 유민재 대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욱 격식 있는 정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유민재 대령이 말했습니다. 윌리엄 토마스 씨는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인천 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에 참가하셨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90대로 보였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고 그 중에는 퍼플 하트도 보였습니다. 갑자기 무대 위에 한국 군인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한 줄로 서서 윌리엄 토마스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례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인사인 깊은 절이었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광경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강렬한 정서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윌리엄 토마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절을 마친 후 한국 군인들은 무대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전통 악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야금, 대금, 그리고 몇 가지 타악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유민재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 곡들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우다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국 전통 악기로 편곡한 것입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야금의 서정적인 선율과 대금의 깊은 음색이 어우러져 UII 세이미업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익숙한 곡이 한국 전통 악기로 연주되니 새로운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윌리엄 토마스는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무릎 위에서 음악의 리듬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음악과 광경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윌리엄 토마스와 같은 용사들이 70년 전 낯선 나라를 위해 싸웠고 이제 그 나라는 강한 군사력과 번영을 이룬 국가가 되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첫 곡이 끝나고 이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이 시작되자 윌리엄 토마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의 모든 군인들도 일어나 그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숙연한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 정신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적을 넘어
서로의 희생과 용기를 존중하고 기억하는 것. 음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토마스가 무대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무대 위에 서자 그는 한국 군인들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지켜준 그 나라가 나를 이렇게 기억해주다니. 윌리엄 토마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군의 진정한 강점은 첨단 장비나 특수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과 도움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아 더 강한 군대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토마스와 한국 군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인 시각으로 한국군을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민재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슨 중령, 행사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어서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 대령,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첫날 한 발언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유민재 대령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의 강함을 무기에서만 찾았습니다.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력에서 강함을 찾았습니다. 유민재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리처드슨 중령님도, 우리도. 그때 벨린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 대령, 저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서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군대의 강함은 단순히 장비나 기술, 심지어 전투 경험의 양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한국과의 역사, 문화, 정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 특히 한국군은 독특한 상황에서 발전해왔습니다.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항상 실전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의 기억은 그들에게 특별한 책임감을 주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해외 파병에서 보여준 헌신의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강한 군대는 과거의 피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생각을 말로 옮겼습니다. 유민재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때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힘의 군대가 아니라 품격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을 세계에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행사장을 나서면서 미래의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토와 한국의 협력,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평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르샤바의 저녁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그 이유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그리고 그들을 도와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군대의 강함이 아닐까요?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아니라 왜 싸우는지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마음. 한국군에게서 저는 그 강함을 보았고 그것은 제 군인으로서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저는 나토 합동작전본부로 돌아가 이 경험을 동료들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군을 만날 때마다 더 이상 과대평가된 군대가 아닌 품격 있는 강한 군대로 존중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바르샤바 군사전시회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조롱으로 시작됐지만 끝엔 눈물과 경례로 마무리된 감동적인 반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며
진짜 강한 군대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한국군과의 인연이나 감동적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자부심 넘치는 가슴 벅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